안녕하십니까. 정진현 TV입니다. 오늘 이제 홍명보에 대한 평가 영상을 보내려고 하는데요. 사실 대한축구협회의 정몽규 회장이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죠. 클린스만을 제대로 되지 않은 감독을 데리고 와서 아시안컵에서 요르단 참사 이후에 그 감독은 무책임하게 미국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위약금이 많이 발생하였고 우리 축구협회에서는 이제 예산이 거의 대부분 부족하자 국내에 있는 감독을 보려고 정몽규 회장이 눈독 들여 놨었는데 그게 홍명보였습니다. 그 전에 맨 처음에 르나르 그 예전에 사우디아라비아가 그 메시가 있는 아르헨티나를 잡았던 그런 명장 르나르와 그 다음에 귀네슈 그리고 제시마 씨 요 세 사람을 처음에는 데리고 오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 세 사람이 지금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데리고 올 수 있는 상황은 안 되었죠. 그래서 두 번째 고안했던 게 바그너와 포엣이었습니다. 그런데 바그너와 포엣도 그 축구협회에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홍명보가 국내 감독 중에서는 최고의 감독이고 또한 그 감독이 우리나라 축구를 살릴 수 있다는 평가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물론 개인 견해 차이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으나 홍명보호가 가져온 결과는 비극이었죠. 팔레스타인전을 일단 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그 월드컵 2차 예선을 5승 1무로 조 1위를 통과하고 1포트 말석을 지켜내서 결국에 조편성이 되었는데 우리나라가 B조에 편성이 되었고 한국, 요르단, 이라크, 오만, 팔레스타인, 쿠웨이트 요 5개국이 우리나라랑 붙게 되었어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팔레스타인전 참사였죠.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홍명보호는 전쟁 중인 국가를 상대로도 홈에서 기본조차 안 된 경기력과 조직력에 울산에서도 종종 보여줬던 중원 삭제의 U자 빌드업을 90분 내내 일관하여 0대0의 졸전을 거두었습니다. 이강인을 제외하면 인산적인 선수가 아예 없었을 정도고 그마저도 전술이 아닌 이간의 본인의 개인 플레이로 일어난 성과였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이강인의 프리킥이 팔레스타인의 골키퍼 선방에 많이 막혔었고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의 그 역습이 조현우 선방이 아니었으면 큰 참사를 낳을 뻔했죠. 그게 1차전 참사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만전은 우리가 3대1로 거두었지만 홍명보의 전술이 아닌 손흥민, 황희찬 너네 보여줘라는 보여줘 축구를 보여줬어요. 그래도 오만을 3대1로 이겼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르단도 2골 차로 이겼어요. 이것도
요르단이 우리나라보다 투수 아래 팀이었고, 그 다음에 알타마리와 알라이마트 이 두 선수 알리 오란 얘네가 주축이 있던 애들이 빠졌기 때문에 요르단전은 우리가 그래도 가져갈 수 있었어요. 무실점으로 잘 이겼었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제일 이제 큰 매치가 그나마 이포트의 이라크였죠. 그래도 우리나라가 두 골을 이라크한테 내줬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비가 많이 뚫렸기 때문에 우리가 역대에서 가장 많은 실점을 거둔 겁니다. 이게 홍명보호의 큰 단점인데, 그 홍명보는 이것을 보충하지 않고 항상 자기가 잘했다, 자기가 옳다는 식의 축구를 보여줬습니다. 그게 가장 큰 단점이었고, 그리고 쿠웨이트전도 우리가 5차전에서 한 골을 실점을 했어요. 그것도 모함마드 다함이라는 선수인데, 유셰프 나세르가 크로스가 일단 올라갔어요. 근데 그 모함마드 다함이 볼을 한번 가슴 트래픽 하더니 바로 오른발로 슈팅 때렸습니다. 그게 원샷 원킬이 됐어요. 그래서 쿠웨이트한테 그 원샷 원킬 그 한 방이 실점이 되어서 3대1로 이겼어요. 우리가 쿠웨이트마저 이기지 못한 상황이었다면 홍명보는 욕을 먹어도 할 말 없겠죠. 그 다음에 6차전 팔레스타인전 원정도 엄청난 무승부로 문제가 컸습니다. 대한민국은 또다시 팔레스타인에게 발목이 잡히며 이무를 기록했고, 1차전 때와 마찬가지로 전혀 달라진 게 없이 선수들만으로는 하는 해저 축구가 더 이상 아시아에서, 심지어 3차 예선 오포트 팀 상대로도 전혀 경쟁력이 없음을 확인된 경기였다. 이 경기를 이겼으면 월드컵 직행 확률이 99% 이상이었지만 애초에 실력이 안 되면 판을 깔아도 의미가 없고, 무엇보다 3경기 연속으로 실점을 기록 중이므로 수비력에 대한 개선이 필수적이다. 반면 팔레스타인은 지난번에 서울 원정에 이어 또 다시 기적의 승점 1점을 따냈는데 성공하여 여전히 4차 예선 진출에 대한 희망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뭐냐면, 팔레스타인이 그래도 전쟁 중에서도 막 악착 같은 노력과 피나는 연습과 또한 근성 투지 발재간을 이용하여 그래도 최대한 실력을 끌어올렸던 겁니다. 그것이 이라크전에 2대1로 승리를 가져갔었고요. 그 다음에 쿠웨이트 원정에서도 2골차 승리를 가져갔고, 오만 홈에서도 1대0으로 잡고 플레이오프를 직행할 뻔 했었어요. 근데 이제 오만에게 통안의 페널티킥을 내주었죠. 그래서 1대1 동점이 돼서 아쉽게도 팔레스타인이 4차 예선을 떨어지고 월드컵 탈락 확정이 되었어요. 이것이 큰 아쉬운 문제였습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우리나라가 오만을 상대로 무승부를 거두었고, 요르단을 상대로도 무승부를 거두었어요. 이것도 홈에서 무승부를 거두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 되는 거였고요. 또 잔디 문제로 드러났다고 핑계를 하지만 그 핑계는 저한테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저도 물론 아시아 축구에서는 어느 정도는 잘 파악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유럽 축구는 제가 잘 모르지만 아시아 축구에 대해서는 제가 뭔가 다 확실하게 정보를 우리가 좀 뿌락지해서 이거를 유튜브에 올리는 그런 영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래도 분석을 많이 나름 좀 해놨었습니다. 그리고 요르단전도 1대1로 무승부 거두었었고요. 근데 이제 마지막 9차, 10차전이 있었을 때 그때 우리가 조금 분발을 했었습니다. 이라크 2대0 무실점 승리를 한 걸 보시면은 이것이 이제 홈팀 이라크에서 퇴장이 나오면서 한국은 무난하게 경기를 풀어갈 수 있었고, 원정에서 2대0으로 편안하게 승리하여 한 경기 남겨두고 11일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이라는 쾌거를 이루어냈고, 요르단과 오만의 경기에서 요르단이 이기면서 이제 요르단도 첫 월드컵 본선에 올라갔었습니다.
그것이 요르단의 어떻게 보면 횡재 중의 횡재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쿠웨이트전은 4대 0으로 이겼죠. 그것도 코너킥에서 전진우의 머리에 맞고 바로 들어간 줄 알았는데 이게 파하드 알 헤자리에 그 다리 맞고 골문으로 들어가서 전반 30분에 그게 자책골이 되었고, 이제 우리가 후반전에 만회골이 나올 줄 알았어요. 요르단과 오만과 똑같은 사태가 벌어진다면 거기서는 답이 없을 정도로 저도 홍명보를 완전히 과감하게 좀 어떻게 보면 내리고 홍명보를 비판하는 강도가 더 세질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쿠웨이트전에서 이강인이가 이제 두 번째 추가골을 넣으면서 그것도 땅볼슛을 냈는데 골키퍼 그 다리 가랑이 속으로 싹 들어가서 이것이 이제 두 번째 골이 되었고, 그 다음에 오형규도 세 번째 골, 그리고 이재성의 네 번째 골이 다 터져서 마지막 경기에서는 4대 0으로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6승 3무로 조 1위가 되었는데, 그 이란과 일본 그 조에 비하면 우리가 엄청난 꿀조였죠. 그것은 6승 3무로 우리가 조 1위로 본선 올라갔다는 것은 굉장히 창피한 일입니다. 사실 일본, 이란은 조기에 다 본선 직행을 했었어요. 일본은 첫 경기 중국을 7대 0으로 이겼었고, 그리고 바레인을 5골 차로 이겼고, 사우디를 2골 차로 이기고, 호주전에서 비기고, 인도네시아에서 또 다득점을 하면서 꾸준히 승점을 쌓아서 7경기 만에 본선에 진출했었고, 7승 2무 1패, 그것도 이란도 똑같습니다. 7승 2무 1패로 준수한 성적을 거두고 본선에 직행을 했는데, 이제 1패를 거둔 것은 일본이나 이란이나 실험적인 스쿼드를 좀 내놓다가 그 상대팀에게 일격의 통안에 결승타를 맞아서 패한 겁니다. 이거는 진짜 내가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홍명보호는 제가 가차없이 좀 뭐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아시안컵에서 있었을 중국과 홍콩은 우리보다 한참 약체였죠. 그래서 3대 0과 2대 0으로 일단 2승은 확정을 졌었습니다. 근데 이제 시험 무대였던 일본전, 우리보다 랭킹이 6계단이나 높은 피파 랭킹 17위였어요. 근데 그게 이제 일본에게 결승골을 얻어 맞았습니다. 특히나 저메인 르에게 얻어 맞았는데 이것도 수비가 압박 수비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먹힌 거예요. 사실 꽁꽁 묶어서 수비를 하고 또 좀 경합 과정에서 헤더도 떠주고 골키퍼도 같이 서로 어떻게 보면은 조금 압박을 하고 서로 으쌰으쌰해서 상부상조를 해서 같이 경합을 했었으면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실점을 하지 않았을 텐데, 그거를 수비수들이 무사 안일주의, 안하무인으로 이런 태도를 일관을 해서 결국에는 결승타를 얻어맞고 패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앞으로 북중미 월드컵에서 해야 될 과제는 수비 안정과 그리고 조직력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저는 월드컵에서 32강전도 저는 냉정하게 생각할 겁니다. 32강도 올라갈 수 없다고 단정 지을 것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홍명보호가 물론 강팀하고 붙겠지만은 계속해서 패배를 내리한다면 저는 이런 식으로 홍명보를 비판하는 영상을 올릴 겁니다. 어쨌든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이런 일로 올리지 않고 조금 더 좋은 소식으로 유튜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